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토지 이동에 대해서 그 토지 이동의 정의, 그다음에 그 토지 이동의 의무가 생기는 신등분 합지 바다 중에서 예외적인 사항 분할 합병, 그다음에 합병하고 또 그 지목 변경은 아예 측량하지 않는다. 왜? 합병은 그냥 땅 두 개를 합하면 그 합병된 그 땅 전체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이고, 그죠?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고,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는데 측량할 필요 있냐?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 축적 변경이 지금 옛날에는 뭐 한 해 나오면 한 해 안 나오고 2년 만에 한 번씩 나오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6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럼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봐야 됩니다. 뭐 자세하게 볼 건 없어요. 축적 변경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낼 만한 건 다 내갖고 계속 작년에도 이제 날짜만 외우라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기본 사항만 보시면 돼요. 날짜 먼저 외우고 기본 사항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축적 변경은 자 이렇게 축적 변경이란 기본 개념은 이런 얘기예요.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뭐냐? 이 축적 변경. 이 축척이 변경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등록이 전환되는 것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옮겨가죠. 왜? 땅값이 싼 데서 임야대장 싼 데서 비싼 땅으로 가야지만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축적 변경도 자 어디에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겨가서 더 도면상의 면적을 뭐예요? 더 넓게 그려서 자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런 자 학원 같은 데 보게 되면 보통 뭐 학원이 가로가 만약에 20m고 세로가 30m입니다. 자 이런 뭐 이런 자 그런 크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도면은 자 도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 40cm, 세로가 뭐라고 30cm 이렇게 정해져 있다. 자 이랬을 경우에 40과 30으로 정해 있을 경우에 이 메타를 뭐예요? 메타를 센치로 바꾸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자 그럼 20m는 2000cm니까 1000분의 1로 줄이면 이게 2cm예요. 그럼 30m는 뭐예요? 3cm죠? 자, 이 보통 20m, 30m 이 하나의 토지가 어디에 도면에 등록할 때는 2cm, 3cm 단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축척 얼마? 대축척 500분의 1로 바꿔보자. 500분을 하게 되면 5, 4, 20. 5, 6, 30. 그래서 4cm, 6cm. 6cm 단위. 그 한마디로 뭐냐면 요렇게 조그맣게 그렸다가 이렇게 뭐예요? 조그만 토지를 크게 넓게 그려갖고 축척이 뭐예요? 대축척으로 하게 되면 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면적은 거리는 실제 거리를 측량해요. 근데 면적은 도면에서 산출하는 게 기본 자 실무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야지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축척 변경의 기본 정의는 그래서 자 그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그 의의를 보시면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것을 큰 축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져요.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이루어진다. 자 물론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축척 변경이란 그냥 딱 축척의가 아니라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하지 절대 뭐 나오면 안 돼요. 임야도라에서 나오면 틀린다는 게 임야도. 임야도에서 절대 못한다. 지적도에서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축적 변경 어디서 한다고? 작은 쪽에서 뭐예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자, 그게 축적 변경이다. 자, 축적 변경의 정의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축적 변경은 자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얘기 나오는데 뭐 실체적 요건은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는 잦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뭐 지목이 바뀌든 지번이 바뀌든 있죠. 자 정리하기가 뭐 번거롭죠. 그래서 축적 변경하는데 자 대표적 시험 문제 등장했던 게 거기 보시면 309페이지에 그 2번 축적 변경의 실체적 요건 중에 쌍가래번 있죠. 동일한 지번 부여적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통일성이 없을 때 이걸 줄이나 쳐놓으세요. 한번 줄이나 쳐놓으시고 왜? 예컨대 지번 부여 지역은 니동 단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옥산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옥산이라고 하는 이 농촌 지역에 자 뭐가 축척이 뭐예요? 도면을 작성했을 때 축척이 대부분 농촌이니까 1200분이 대부분인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이 1000분의 1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1200분의 1로 바꿔줘야 돼요. 왜? 축척의 동일성을 위해서. 어? 자, 그래서 그럴 때 같은 지번 부의 경우에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축척 변경이 필요하다. 줄이나 쳐놓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절차적 요건이 중요해요.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데 일단 누구? 자, 이 축척 변경은 토지. 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 뭐예요? 대도시 시장에 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 변경 뭐예요? 변경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니 의결 거쳐야 된다니.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뭐라고 동의 이렇게 동의 승인 의결을 거쳐야 된다니. 자 그럼 축척 변경은 누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자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한 거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고 뭐라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3분의 2 동의니까 잘 보세요. 토지는 두 글자니까 2예요. 소유자는 세 글자니까 뭐라고? 3이고 3분의 2 동의다. 2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2 동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승인.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승인 나오게 되면 시도지사 승인, 반지 축척,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반지 축척, 반지 축척. 근데 축척 변경위원회 뭐라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절차적 요건이에요. 자, 절차적 요건이다. 자, 여러분 축척 변경 별표라 그랬어요.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309페이지 밑에 쌍가리 1번 줄 치세요.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2, 2, 소유자 3, 3분의 2 동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래줄에 자 의결 동그라미, 승인 동그라미, 동의, 의결, 승인. 동의, 의결, 승인. 자 동의 뭐예요? 동의. 그 기억리을 하게 되면 동의, 승인, 의결. 동의 뭐예요? 승인, 의결. 동의, 승인, 의결. 부자니죠. 그다음 자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리고 다음에 해당할 때는 축척 변경위원회 시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동그라미 1번 써있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돼 있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뭐 예컨대 토지를 뭐예요? 토지 두 개를 합병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500분의 1이고 하나는 1000분의 1이라 하게 되면 1000분의 1이라 하게 되면 축척 종대 원칙이에요. 항상 축척은 큰 쪽으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축척 뭐예요? 종대 원칙 그에 따라서 그런 건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축척이 큰 대로.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뭐예요? 자, 이따가 제외됐죠? 제외됐으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게 그런 거. 왜? 개발사업 하게 되면 뭐예요? 자, 농촌에서 시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업 하게 되면 축척이 500분의 1로 돼야 되고, 그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건 그 절차상 승인이 필요한데, 자, 이런 데는 뭐예요? 제외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게 그런 거. 이해만 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그 이번 축척 변경의 승인 신청 나오죠? 승인 신청 나와요. 승인 신청 나오는데, 그냥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이해하시고 거기 공고 있죠? 공고가 이제 한번 문제 나는데 이거 20년, 30년 만에 한번 나왔던 문제라 그냥 뭐예요? 그냥 거기 시행에 뭐예요? 기간 있죠? 세부 계획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뭐예요? 나 외울 거 없어요. 이것까지 다 외워가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축척 변경 시행 공고에 대해서 몇 가지 거기 4가지 이렇게 써 있죠? 4가지 써 있는데. 시험 문제 올해 그러니까 31회 때 나왔는데 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자 그냥 다만 거기 자 예컨대 만약에 축척 변경의 승인사항 있죠? 승인 그런 말은 없죠? 승인사항 그런 거나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거기 311페이지인지 자 그래서 일단 거기 20일이나 그 쌍가리 1번에 20일 있죠? 그거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축척 변경을 이런 절차적 요건을 맞춰서 공고를 합니다. 며칠까지 20일 이상 공고를 해요. 축척 변경 하겠다고. 근데 공고를 한 다음에 뭐예요? 공고를 한 다음에
이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뭐예요? 시행지역에 각 필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뭘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증감이 있어요. 자, 왜? 자,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런 토지는 면적이 자, 최소 면적이 1인데. 어? 0점 그러니까 0점 있죠? 1제곱미터인데 이 500분의 1로 가면 0.1까지 가야 되니까 자, 축척이 변경되면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면적에 나중에 증감 처리를 하려면 자, 각 지번별 토지 소유자한테 자, 의무를 주어지는데 뭐예요? 경계점을 뭐 해달라고? 경계점 표시를 해달라고 의무가 주어진다. 아니죠? 이 경계점 표시일이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30일. 응? 경계점이 3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등 뭐예요? 지적 측량 등 지적 정리를 뭐예요? 정지시켜요. 정지시킨다.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또 축척 변경 뭐예요? 자, 나중에 또 이 개발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축척이 500분의 1 바뀌고 1200분의 500분의 1 바뀌죠? 또 다시 뭐예요? 표시사항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적 측량 정리 등을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을 결정해요. 무슨 사항을? 토지 표시 사항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표시 사항을. 그래서 토지 표시 사항을 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좌표 이런 걸 새로 정한다. 경계좌표를 새로 정한다. 그죠? 이게 지번은 등록전환은 신등본합지. 자,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등신인본부, 인접지번본에 부번을 붙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번별 뭐라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 그러면 지번별 작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지에 대해서 종전의 면적과 뭐예요?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지번 있죠? 나중에 축척 변경 이후에 뭐예요? 자, 변화된 면적 이런 것을 뭐예요? 지번별 조서를 꾸민다죠. 그래서 종전의 지번이 1이었는데 뭐예요? 1이었는데 근데 지번별 조서 꾸밀 때 이 조서에 뭐예요? 조서에 종전의 1번이었는데 100번으로 바뀌었다. 종전 면적이 109였는데 201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밉니다. 이 조서를 꾸미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청산 절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면적 청산이 뭐냐면 면적이 증감해요. 면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증감에서 뭐예요? 그걸 면적 증감을 돈으로 환산한 것은 뭐라고 이거? 청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언제 시행 공고일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각 지번별로 뭐예요? 지번별 필지별 각 지번별 뭐예요? 자, 지번별 금액을 조사해서 금액을 뭐해서 조사해서 어디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축척변경 뭐예요? 변경위원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 이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보다는 뭐예요? 더 상급기관이에요. 근데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제출한다는 얘기. 그래. 이 제출을 이제 제출을 받은 축척변경위원회 있죠? 축척변경 뭐예요? 변경위원회. 자, 위원회 의결로 뭐예요? 의결로 뭐예요? 자, 1제곱미터 뭐예요? 금액을 정합니다. 의결로 금액을 정한다. 자, 금액을 정한 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금액을 정해갖고 자, 여기 이 필지가 뭐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금액 정하죠? 이 토지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죠? 근데 자,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3제곱미터 증가했다 치게 되면 이 면적 증가 면적과 지번별 금액을 정해갖고 300만 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 청산금 뭐예요? 청산금 결정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뭐예요? 공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자, 20일 이내 가봐.
너 면적에 3제곱미터 공급해서 자 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고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2제곱미터가 뭐해서 감소해서 뭐예요? 자, 이 금액이 80인데 16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이거 수령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0인 이내에 뭐하고 이거 20인 이내에 자 열람하고 있죠? 열람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 돈을 뭐 하라는 게니까 납부 돈 수령해 가라. 그게 몇 개월이라고? 그게 6개월이다. 6개월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자 311쪽에 자 경계점 표시 의무 60일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30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자 토지 표시 세로히 결정하죠. 세로히 정한다. 그다음에 자 거기 지번표 조서 작성하라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공부 정리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청산금의 지급과 부과 얘기 나오죠. 그래서 청산금의 이제 산출 얘기 나오는데 자 청산금의 산출 있을 때 자 동그라미 이번에 증감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할 때는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을 정한다 써 있죠. 줄 치세요. 이 경우 뭐예요? 소관청은 줄세요. 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 변경 시행정안의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축척 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소관청이 축척 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이게 반대로 나오면 튄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5번에 청산금의 산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자 물론 거기 그 바로 동그라미 5번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줄 치세요.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15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청산금에 대한 산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합계가 차익이 생겼죠. 초과액도 당해 지방자치 초과액 동그라미 치고 당해 지방자치 수입으로 그 다음에 부족액도 동그라미 치고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소관청이 아니야. 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자 지방자치 수입으로 보거나 부담을 한다는 점. 그다음 자 거기 청산금의 납부고지 있죠? 20일 이내에 뭐예요? 자 가봐 너 돈 뭐예요? 돈 300만 원 내라는 죠. 을아 너 180만 원 뭐라는 게 이거 돈 가져가라. 이제 그런 얘기야. 다 몇 개월이라고 20일 이내에 납부 수령 통지하고 6개월이다 아니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6개월 동그라미 쉬고 납부도 6개월. 돈 받아가는 것도 며칠 6개월이에요. 돈 받아가는 것도 수령 6개월. 그러면 거기 3번에 물론 청산금을 개별 발자가 행방명되거나 받을 수 없을 땐 공탁하라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4번에 거기 줄 치세요.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인청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자 지방세 체납 처음으로 압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청산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수령 통지 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통지 받는 날부터 자 1개월 이내 있죠? 1개월 이내에 뭐 하라는 게 이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억울하다. 자 그게 무슨 얘기야 억울하다. 왜 갑의 땅은 내 땅만 100만 원이냐 다른 땅은 80만 원인데 나도 80만 원 해더라. 나는 240만 원만 내면 된다. 300만 원이 아니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하여튼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의신청은 뭐예요? 어디 소관청이 하는데 몇 개월이라고? 1개월이다. 그죠? 납부 300만 원 받는 건 이익이죠? 초과액이에요. 자 80만 원 180만 원 자 2826 160만 원 준 거는 뭐예요? 부족액이에요. 자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 누구의? 지방자치단체 뭐예요? 단체 자 무엇으로? 수익과 부담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는 다시 한번 이제 외우시는데 뭐라고 외우냐면 자 20일 이태백이 누가 하고 삼순이와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밤에 자 이태백이 삼순이와 15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며칠 20일 이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 청산해서 각 6개월 살다
1개월이네. 의났다. 의가 나다. 의가 나다. 의가 나다. 그죠? 1개월. 이의신청. 이의신청. 소관청에 이의신청. 태백이 20일 공고. 20대 태반이 백수다. 20일. 20일. 그 다음에 삼순이 경계점 표시 매친 30일. 30일. 자, 그 다음에 15야 달 밝은, 15야 달 밝은 밤에 있죠? 15야 밝은 둥근다리.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 가야죠? 돈 들어가죠? 이게 청산금에 관한 얘기예요, 청산금. 청산. 달 밝은 밤에 21일에 사랑하고, 20일. 자, 공고연락. 그 다음에 청산. 청산금 있지? 청산 있죠? 각 6개월 살다가. 6개월이면 오래 살았죠?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이 의났다. 찢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날짜라도 이제 꼭 외워두시고 작년 시험 문제 났던 건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자, 확정 공고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청산금에 대한 그 9번의 확정 공고 있죠? 확정 공고가 이게 바로 토지동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쌍가리 번에 자, 지적 소관청은 위에 확정 공고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확정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데 저 등록한다 써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쌍가루 3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는, 자, 축척 변경 확정공연에 토지 등이 있는 걸로 본다 써놨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뀐 있죠? 이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잡혀 있죠? 확정. 확정 공고 날짜 있죠? 확정 공고일이, 이게 언제라고? 토지의 이동 뭐예요? 이동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이동 시기다. 자, 바뀐 내용대로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315페이지, 거기 박스 문제 있죠? 그래. 거기 박스 문제 보시면 이신청은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납부, 그 청산금리에서 납부 고집, 납부할 자는 고집한 날부터 6개월이고. 그래서 1개월, 6개월, 1개월, 6개월이 어딨어요? 1개월, 6개월. 그래서 2번이죠? 그거예요. 날짜 외워야지, 그거. 왜 1개월까지, 왜 1개월로 했지? 왜 6개월 했지? 그거 따질 시간 없어. 그런 거 어떻게 따져? 그런 거 단순하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지금. 자, 넘겨보시면. 거기 축적변경위원회 구성 나오죠? 줄이나 칩니다. 여기. 자, 축적변경위원회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몇 사람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다. 줄 치세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되, 소유자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이상해서 소유자 왜? 5인 10이니까. 5인에서 10인, 2분의 1. 아까 뭐 축적 변경할 때는 3분의 2 동의죠? 3분의 2 동의. 자, 소유자 3글자, 토지 2글자. 근데 이거는 5인 10이니까 2분의 1로 구성하고. 만약에 5인이 할 때는 전원을 요청한다 써있죠? 위원장은 소관청에 지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위원은 당의 축적 변경 시행자의 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또 위촉한다. 자, 이해되지 않니까 인원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을 소유자한다. 이상을 소유자한다.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 있죠? 가반수 쪽에 가반수 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자, 위원장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수집할 때는 거기 5일 있죠? 5일 전까지. 자,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로 오라고 5일을. 왜 5일이냐면, 축적변경 회의하고 오라고 하니까 5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의하러 오라고. 자, 그 다음에 토지동의 신청권자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쌍가리 번에 다만 뭐가 없다면 신청이 없다면 누가 직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자, 소관청이 직권하게 해서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조사 등록한다 그랬죠? 토지동 뭐예요? 현황조사 계획. 자, 이걸 수립합니다. 제목이라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소지 소유자가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뭐예요? 토지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의 좌표를 정할 때는 자, 줄치세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토지 이용이라고 하면 틀려요. 용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기 토지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토지에다가 뭐예요? 여기다 집을 진다는 점. 그래서 내심 세금은 뭐로 내야 되는데 답으로 내야 되는데 소관청이 꼴을 못 보겠다니까. 그래서
자기 관내에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현재 사항을 현재 사항을 뭐하는 이거 조사하는 뭐예요? 조사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요. 이게 바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절대 여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승인은 받으실 분이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라도 꼭 이해해두자. 제목이라도.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여기 신청이 돼 있죠. 별표입니다. 신청이 돼 있고 별표 주시고 왜 작년에 이제 특례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대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신청의 대위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누가 바쁘다고 소유권자가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이 자 대위 신청이 몇 개? 4개다. 4개가 있다는 게 대위 신청이.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로 하는 게 뭐예요? 몇 가지? 4가지. 자 4가지 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이에요.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사학도, 철천지, 구유수. 자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자 뭐 학교 짓는다든가 도로 짓는다든가 있죠? 그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옛날에 뭐 파스텔 우유구 회장님께서 민사고를 졌어요. 자기 횡성 땅에다가 자 학교를 세워갖고 이제 그 땅이 임야가 학교 용지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가서 내 구청 가서 뭐예요? 군청 가서 내 땅 뭐야 학교 용지가 됐다고 신청한다 가네요. 그런 이런 지목으로 되는 것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국가 자 국가기관 뭐예요? 국가기관 국가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장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단체장이 대신청할 수 있다는 뭐라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뭐예요? 취득한 토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가 취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세종시에 살고 있는 뭐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자 도시 외곽 전이라는 땅에다가 뭐예요? 자 복지관을 줬다니 복지관. 건물 줬죠? 건물 줬으면 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시장이니까 그 국가기관이나 세종시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뭐하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장이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주택법에 의한 자 의한 뭐예요? 공동주택부지 얘기예요. 공동주택부지다 얘기예요. 주택부지.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자 공동체를 합병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걸 자 다른 사람이 그 사업시행자 있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사업시행자 있죠?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누가 갑을병정 있죠? 갑을병정 4사람이 뭐예요? 4사람이 자 이 땅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입히고 싶다니 건물을 건물을 입고 싶다는 점. 그러면 이 뭐예요? 구분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을 지으려면 합병 신청해야 되니까 합병 신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 땅이 임야라면 등록전환해 갖고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갑을병정이 다 바쁘니까 건물 짓는 사업시행자가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관리인이 하든가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들 중에 선임한 이 사람 중에 선임한 대표자가 하든가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채권자 대인청입니다. 채권자 뭐라고? 대위 신청한다. 대위 신청. 채권자가 대인청한다.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가 뭐예요? 땅을 뭐 하면 땅을 이렇게 합하면 합하죠. 합하면 분명히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뭐 건물 한 3층짜리 입혀갖고도 뭐예요? 자 분양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채무자를 제외해서 합병할 수 있다. 이 4가지. 4가지.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아닌 거. 그래서 그 밑에 법 보면 문제 보면 거기죠. 뭐 여기 2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부속물의 부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없다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 채권자 대인청이지. 채권자 또는 뭐예요? 지상권자의 대인청.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대인청하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다음 자, 그다음에 거기 작년에 이제 31회 때 시험에 나온 게 그 특례죠, 특례. 특례인데 특례는 또 나와도 또 비슷한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특례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뭐예요? 도시개발,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특례. 토지 이동의 특례단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있죠? 도시개발 사업적이죠, 사업적.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개발지역 있죠? 이 개발 사업을 한다는 죠. 이 도시개발 사업적 개발 사업을 하는데 항상 뭐 하는 사람은 신청 있죠, 신청 항상 뭐예요? 신고 있죠? 자, 신고하거나 신청 이렇게 신고거나 뭐예요? 신청은 항상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당 소관청에 해요. 분명히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시도이사가 나오면 반지 축척이 아니면 시도이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측량 전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고 신청은 소관청에 하는데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게 며칠이에요, 이거. 이게 15일이래. 신고는 며칠이나 하라고? 15일이. 그러면 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예컨대 영기군이 세종시가 됐듯이 토지의 이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 지역에 뭐가 생기면 토지에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라는 신청. 그럼 토지 이동에 신청하죠? 항상 이 신청은 누구만이 하라는 얘기예요. 신청은 소관청이 하는데 항상 뭐예요? 사업 시행자만 하라는 시행자. 자, 누가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토지동을 도시개발 사업 쪽에 토지동 신청 못하고 자, 토지가 뭐예요? 바다가 됐던 게 회복하면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자, 복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 그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다가 된 토지에 회복 등록 못한다. 자, 지적공고 복구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쪽에 토지 이동 신청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항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자만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 근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 신고 개발 사업 이 시행 지역에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한다는 점. 환지를 수반하면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 신고로서 뭐하고 환지를 수반하면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뭐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하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도망다니 바쁘죠? 그래서 파산하게 되면 누구하고 입지예정자. 그 다음에 시공보증자 있죠? 주택 시공보증자 있죠? 보증자가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319페이지에 그 의 토지동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개발 사업은 이제 소관청에 신청하는데, 그 쌍가 1번 있죠? 쌍가 1번. 자, 줄 치세요. 자, 거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다 신고한다고? 소관청이다. 왜? 거기 1번, 위에 1번에, 의 1번에, 세 번째 줄에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뭐예요? 신청한다.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날짜 15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 외자가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 5번에 예외죠?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당해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줄 치세요. 시공을 보증한 자와 시공보증자와 입지예정자. 그 다음에 다만 대상 지역의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에 가름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토지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 자 토지동시 줄 치세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있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동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뭐 할 때, 공공할 때, 공사 완료할 때 토지동 있는 걸로 본다. 공사 완료할 때 토지동 있는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공사 완료할 때. 그래서 자, 이 토지동 시기가 또 이제 재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얘기니까 이 축척 변경의 토지동 시기는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자, 그 뭐예요? 축척 변경 자, 완료 있죠? 시공일이 아니라 뭐예요? 축척 변경. 자, 그래서 청산금을 절차하고 확정 공고를 했죠? 확정 공고할 때. 확정 공고가 토지동 시기고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어? 공사 준공이다. 아니죠. 그래서 일단 거기 축척 변경은 올해까지 나오면 실체 나오는데 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매년 지금 6년까지 매년 나왔으니까 한 해도 빼지 않고 6년 동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날짜라도 꼭 살펴두시고 날짜라도 꼭 살펴두시고 그다음에 대인청하고 특례 얘기에 대해서 특례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 대인청을 좀 신경 써서 이제 보시고 다만 특례가 또 혹시 모르면 그냥 날짜 있죠. 작년에 나온 게 15일이고 근데 항상 어디 한다고 소관청 있죠. 소관청.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 그 다음에 자 예외 환지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이 완료 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 신고. 이동이차 하지 말고 파산할 때는 뭐예요? 소유자가 도망다니 그 사업 시행자가 도망다니 바쁘니까 입재 정지하고 누가 한다고? 시공 보증장 한다. 그렇게 보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